나는 지금도 가끔 그날의 공기 냄새를 기억한다. 겨울 끝자락, 아직은 쌀쌀했지만 햇빛만큼은 봄을 끌어오고 있던 날, 혼자 걷던 파크 골프장 입구에서 나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한 사람을 처음 보았다. 그때는 몰랐다. 그 사람과의 만남이 내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될 줄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파크 골프 고수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7가지 비밀을 하나씩 몸으로 배우게 될 줄도. 내 나이 68, 아내가 떠나고 난 뒤부터 세상과 점점 멀어졌다. 말수가 줄었고, 밥맛도 줄었고, 안 하던 TV만 붙잡고 살았다. 그런 나를 보다 못해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뭐라도 좀 하세요.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을 아프게 했는지. 마치 아버지는 지금 그냥 늙어가고 있다는 말을 돌려듣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와 조용한 거실에 앉아 있으면 벽시계 소리만 또각이며 흘렀다. 아내가 떠난 집은 크고 차갑고 그리고 너무 조용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매점에서 파크골프 이야기를 들었다. 요즘 어르신들 파크골프 많이 해요. 재미도 있고 사람도 많이 만나요. 사람을 만난다는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나는 너무 오래 혼자였다. 그 길로 처음 파크골프장에 갔다. 당연히 아무도 나를 반기지 않았다. 나는 그저 구경만 하는 초라한 늙은이였다. 그런데 그때 어떤 남자가 내 옆으로 걸어왔다. 처음 오셨죠? 클럽 한번 잡아보시죠. 나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다. 그냥 구경만. 그는 웃으며 클럽을 내 손에 억지로 쥐어줬다. 구경은요, 하다 보면 지겹습니다. 한번 쳐봐요. 어차피 잃을 것도 없잖아요. 나는 그 말에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였다. 클럽을 쥐는 순간 손이 떨렸지만 그는 스윙 자세부터 천천히 가르쳐줬다. 자, 발은 이렇게, 어깨는 힘 빼고, 허리만 살짝. 나는 그의 말대로 스윙을 했고, 공은 엉뚱한 방향으로 굴러갔다. 그런데 그는 박수를 치며 말했다. 오, 아주 좋아요. 처음에는 다 이렇게 맞습니다. 거짓말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내 마음을 오래 잠들어 있던 뭔가에서 깨워냈다. 아내가 떠난 후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남자를 따라다니며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정만수. 파크골프 진짜 고수였다. 그의 기술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그의 사람됨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서 7가지 비밀을 배우기 시작했다. 첫 번째 비밀은 고수는 방향이 아니라 흐름을 본다는 것. 나는 공을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만 생각했다. 하지만 정신은 말했다. 스윙은 순간이고 공의 길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처음엔 몰랐지만 집에 와서 거울을 보며 깨달았다. 나는 인생에서도 늘 어디로 갈지만 생각했을 뿐 어떤 흐름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본 적이 없었다. 두 번째 비밀은 고수는 힘을 빼는데 힘을 쓴다는 것이다. 나는 공을 멀리 보내려고 항상 힘을 줬다. 그러다 손목을 삐기도 했다. 정신은 말했다. 힘은 누르면 누를수록 안 나옵니다. 힘을 빼는 게 진짜 힘입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내 마음까지 울렸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꽉 힘을 주고 애쓰며 살아온 나 자신이 떠올랐다. 내 마음도 힘을 너무 줘서 아팠던 걸지도 모른다.
세 번째 비밀은 고수는 혼자 치지 않는다였다. 파크골프는 혼자 쳐도 되는 운동 같지만 실제로는 함께 치는 사람이 중요했다. 그는 말했다. 혼자 공 치면 벽을 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야 기술도 늘고 인생도 늘어요. 그 말에 가슴이 저릿했다. 나는 너무 오래 혼자였다. 그리고 정 씨가 말했다. 형님,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무너집니다. 이상하게 그 말은 나를 무너뜨렸고 동시에 일으켜 세웠다. 네 번째 비밀은 고수는 실수를 기록한다였다. 그는 작은 수첩을 들고 다녔다. 나는 물었다. 이런 것까지 적어야 합니까? 그는 웃었다. 실수는 그냥 흘러가면 실수고 기록하면 비밀이 됩니다. 그날 집에 와서 아내의 유품 앞에 오래 앉아 있었다. 좀 더 따뜻하게 할 걸 말을 좀 더 걸걸 그런 후회들. 나는 다음 날 작은 노트를 하나 샀다. 스윙 실수뿐 아니라 아내가 남긴 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조용히 적기 시작했다. 다섯 번째 비밀은 고수는 경쟁하지 않는다였다. 처음 나는 늘 비교했다. 누구보다 멀리 치고 싶었고 누구보다 잘하고 싶었다. 그러다 정 씨가 말했다. 파크골프의 상대는 사람도 바람도 아닙니다. 그날의 자기 마음입니다. 나는 그 말에 깊이 숨이 멎었다. 그날의 마음, 나는 얼마나 많은 날들을 마음 없이 살아왔던가. 여섯 번째 비밀은 고수는 기다릴 줄 안다였다. 정 씨는 항상 스윙 전에 잠시 멈췄다. 나는 그 이유를 물었다. 그는 말했다. 기술은 손이 하고 승부는 침묵이 합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문득 생각했다. 아내가 떠난 후 나는 너무 서둘렀다. 빨리 잊으려 했고, 빨리 지나가려 했고, 빨리 괜찮아지려고 애썼다. 그런데 인생은 빠르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출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비밀. 가장 놀라운 비밀이었다. 고수는 공보다 사람을 친다. 정 씨는 누구에게나 따뜻했다. 모르는 사람에게도 먼저 다가가고 인사를 건네고 공이 잘 맞지 않아도 농담을 던졌다. 나는 물었다. 왜 사람에게 그렇게 잘합니까? 그는 조용히 말했다. 형님, 공은 나중에 잊혀져도 사람은 기억되고 돌아옵니다. 그 말에 나는 숨을 멈췄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다. 여보, 사람하고 지내요. 그래야 덜 외로워요. 나는 그 말을 그때서야 이해했다. 시간이 흘렀다. 어느새 나는 파크골프장에서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웃고 이야기하며 공을 치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파크골프장으로 향했고, 약속이 있는 날이면 옷을 고르는 시간조차 즐거웠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었다. 인생은 정말 이상했다. 아주 오래 닫혀있던 마음도 아주 늦게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걸 나는 그제야 알았다. 정만수 씨는 어느 날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형님, 요즘 얼굴이 훨씬 밝아졌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덕분이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의 덕분만은 아니었다. 나도 내 마음을 다시 열기 시작한 것이다. 아내가 남긴 말, 정 씨가 가르쳐준 비밀들,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싶은 방식, 그것들이 내 안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나는 이제 안다.
인생은 늦게 시작해도 괜찮다는 걸. 늦게 피는 꽃도 결국 꽃이라는 걸. 그리고 그 꽃은 더 깊고 더 오래 향기를 남긴다는 걸. 그래서 오늘도 나는 파크골프장으로 향한다. 내 인생의 두 번째 봄이 다시 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